뭐 이런 거. 요거는 한번 설명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입지가 좋은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상승장이 올 때는 먼저 움직이게 되고 많이 오른다. 그리고 이제 하급지는 입지가 안 좋은 거는 우리가 여기서 입지가 안 좋다라는 거는 구 단위로 광역시는 구 단위로 쪼갰을 때 좀 싼 가격의 지역들 이걸 하급지라고 하는데 늦게 움직이고 적게 상승한다. 부산으로 보면 제일 좀 하급지가 어디였냐면 영도구 같은 데거든요. 영도구라든지 뭐 반송, 해운대구지만 네. 도봉 단위로 뭐 정간, 사상 이런 데가 좀 비교적 낮은 등급인데 그런 데가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상승장의 후반부에 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락장이 오면 초기에는 먼저 많이 오른 게 좀 한번 휘청을 하거든요. 조정을 받고 후기에는 이제 저점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상급지부터 사게 돼요. 이 이론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보고 앞으로의 전략을 또 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이상한 게 좋은 동네는 관심이 많고 사람 심리가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돈 많이 있다면 부산에서는 해운대, 서울은 강남, 대구는 수성구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동네는 덜 쳐다봐요. 그래서 덜 오르고 떨어질 때도 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가치는 아까 세대수, 브랜드 이런 게 중요한데 바뀌는 게 뭐가 있다? 연식이 바뀐다. 그래서 연식을 좀 많이 넣어서 봐야 되고, 다음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수요, 공급, 가격이 시장 흐름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를 좀 많이 못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더라. 시장을 해석할 때. 그다음 공급도 중요하다. 그다음 수요가 매우 중요하더라. 아무리 비싸고 공급이 많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줄 사람이 많으면 또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리 싸고 공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간별로 봤을 때는 공급은 장기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수요는 단기적으로도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양도세 완화 짤이 있었잖아요. 그때 오히려 양도세를 완화시켜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모여서 경기 순환 주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회복기가 가지는 특징이 있고, 요때쯤에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울산이 한 요 정도 됐었어요. 울산, 창원이 요 정도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알면 좋아요. 요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딱 요 특징 있죠. 요 특징이 제가 점 찍는 요 때가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요 투자 점 찍은 여기에서 요 사이. 네. 그래서 무릎에서 허리 사이. 요 때가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데, 요 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매 전세가가 다시 한번 붙어줘요. 요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점 찍고 올라갈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 신축부터 사가기 시작해요. 구미를 우리 투자로 들어갔을 때, 혹은 그 전에 포항을 들어갔을 때 울산이 오르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울산을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울산 다음 도시가 어디 있지? 포항을 본 거예요. 포항을 가자니 지진도 있고 경기도 아직 회복이 안 됐고 불안하긴 해요. 근데 울산을 가자니 늦었고, 울산을 가자니 늦었는데 또 울산을 보니까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항도 오를 것 같긴 한데 불안해요. 아직까지는. 왜? 그동안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사냐면 대장들만 사죠. 대장만 쏙쏙 빼먹듯이 대장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뭐가 있다? 대장들이 움직이는. 그럼 대장들이 움직일 때는 요때 요 시기가 이제 왔구나. 그럼 요 시기 때는 이제 대장에서 부대장까지 들어가면서 뭐가 있냐? 이제 대장만 딱 움직이고 나니까 우리가 포항자이 뭐 이런 것들 사고 어떻게 됐어요? 안 가죠. 사람들이 안 가요. 대장 몇 개 사고 안 가요.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구미로 가요. 그래서 구미에 대장 사고 또 안 가요. 그 다음 어디 가요? 경주 갔어요. 그리고 대장 몇 개 사고 또 안 가요. 그 다음은 어떻게 가요? 포항이 오르고 구미가 오르니까 그 사람들이 포항을 가고 구미를 갈 동안 울산은 덜 갔죠. 그러니까 울산은 한번 뛰었다가 매매가는 적게 오르고 있는데 전세가가 붙는 거예요. 그게 원래라면 올해 시점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임대차법이 나왔죠. 그러니까 전세가를 더 빨리 많이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전세 매매가 딱 붙어버리니까 다시 투자자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아파트에 갭 차이가 3천밖에 안 나? 5천밖에 안 나? 이러면서 뭐 이 정도는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사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작년 울산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도 하고 전화실도 하는데 그때 다녔던 게 지금 또 해석해보면 더 도움이 되겠죠. 예, 도움이 되죠. 이런 시장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호황기에서 요 후반으로 넘어가면 어떠냐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을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전세를 살 게 문제가 아니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매매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은 많이 안 오르는데 매매가가 올라가요. 그게 원래 서울시장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 정부는 어떻게 정확하게 서울 집값을 잘 올리는지 임대차법을 만들어서 서울의 전세가를 다시 올려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전도 보세요. 대전도 보면 똑같아요. 시장이. 서울이 그런 패턴으로 올랐죠. 대전을 보면 처음에 세종시 때문에 대전이 눌러 있었거든요. 그냥 대전을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세종시가 너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대전에 대장도 세종을 따라가진 않을까? 너무 싼데? 그래서 대장이 움직여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대장만 딱 빼먹고 약간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빼먹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다시 사람들이 세종을 가요. 그러니까 대전은 이제 대장만 움직이고 약간 다시 주춤해요. 근데 대전에 공급이 없으니까 다 건설사는 세종을 건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 매매가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갭 투자하기 좋아지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실수요자도 이 기회에 돈을 조금 보태서 사놓을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고, 예비 실수요자들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시장이 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전이 계집도 오른다 할 때가 딱 어떤 거냐면, 전세가는 상승폭이 작은데 매매 상승폭이 올라가요. 그러면 요 호황기에서 후반기로 오고 있구나.